그날 밤 오후 11시 서재에서 서예 연습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온 목소리 하나가 제 평생을 바꿔놓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언제 집에서 쫓아낼 거야?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며느리의 대답이 저희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유럽 여행 다녀오고 나서 바로 처리할 거야. 이번엔 반드시 끝내야 해. 그럼 나한테 말한 선물 사주는 거지? 페라리. 당연하지. 할아버지 집만 우리 손에 들어오면 뭐든 가능해. 순간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75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며느리, 제 손자가 저를 쫓아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의 이름은 박장혁, 올해 75. 서울 강남 도곡동에서 40년째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저는 교장으로 40년을 근무한 뒤 은퇴해 조용히 살고 있었죠. 월 350만원의 연금, 평생 모은 예금 3억 5천만원, 그리고 제 인생의 전부였던 도곡동 40평 아파트. 아내와 함께 웃고 울며 가꿔온 집. 그 집값은 이제 3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3년 전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저희랑 같이 사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효자라고 믿었습니다. 며느리 미영이도 말했죠. 아버님, 저희가 모실게요. 외로우실까봐 걱정돼서요. 저는 믿었습니다. 정말 믿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이상한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들과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은 날이었죠. 강남에 아파트 있는 시아버지 둔 덕에 편하게 살 거야. 아직은 시아버님 명의지만 언젠간 우리 거니까. 그땐 그냥 속으로만 사겼습니다. 언젠간 물려줄 집이니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며칠 전 그날 밤 손자의 입에서 쫓아낸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 모든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그 후로 집안에서 벌어지는 대화 하나하나가 제 귀를 의심케 만들었습니다. 며느리와 손자는 저를 치매 환자로 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빠한테는 내가 알아서 말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할아버지 치매 진단만 받으면 끝이야. 그럼 우리 페라리 바로 살 수 있는 거야? 게다가 며느리의 친정어머니까지 개입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방 앞에서 들은 그 대화는 제 심장을 찢어놨습니다. 멀쩡한 노인도 치매라고 하면 의사가 믿어. 연금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너 인생 편하게 살아야지. 세 사람의 대화는 명백했습니다.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고 제 집과 제 전 재산을 모두 가져가려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죽은 아내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맹세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순 없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저는 제 딸 정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멀리 대구에 사는 제 큰딸. 평생 단 한 번도 저를 배신한 적 없는 아이였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왜 이래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은아, 아버지가 부탁할 게 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이번 주말에 올라오너라.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와 아들의 눈을 피해 비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알게 됐습니다. 그들이 몰래 추진하고 있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그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와 손자의 속삭임이 밤새도록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몰래 은행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어르신, 지난달 통장에서 3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아드님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데 혹시 모르셨어요? 저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한 번도 그런 말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와 아무 일 없는 듯 앉았습니다. 며느리 미영이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보약은 다 드셨어요? 몸 괜찮으시죠? 저는 대답 대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순간 그녀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며느라가, 우리 집 문서 어디에 있냐?
집문서요? 저기 아버님 서랍에 있지 않나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를 사사치 뒤졌지만 집문서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건강검진 결과지를 보험사에 제출했더군요. 모두 제가 모르는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어르신, 치매보험 가입건은 아드님 명의로 진행 중인데요. 추가 서류만 보내시면 보험금 설정 완료됩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제 집과 연금을 담보로 삼은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딸 정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정은아, 이제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 저는 딸과 함께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이미 요양원 계약서까지 준비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아들에게, 손자에게 치매에 걸린 노인인 척 연기하기 시작했죠. 너희가 나를 속였듯 나도 너희를 속여주마. 그리고 마침내 며느리의 숨겨진 비밀 계좌까지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제 게임은 제가 주도합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저를 속이고 저를 버리려던 가족들 앞에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시간입니다. 박 선생님, 준비는 다 됐습니다. 진명의 이전, 계좌 압류, 보험 해지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치밀한 반격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며느리의 비자금 계좌를 추적하는 것. 두 번째는 치매 진단 조작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었죠. 걱정하지 마. 의사한테 부탁 다 해놨어. 진단서만 나오면 아버님은 끝이야. 그 녹취 파일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아들 부부를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오늘 얘기 다 끝내자.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너희가 한 짓 다 알고 있다.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 보험, 요양원 계약까지. 이 녹취 들어볼래? 아버님, 제가 그게 아니고. 여보, 이게 뭐야? 그날 밤 아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저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손자는 그저 울고만 있었습니다. 결국 집은 지켜냈습니다. 보험 계약은 모두 해지했고 저는 제 계좌를 지켰으며 제 삶을 스스로 보호해냈습니다. 하지만 남은 건 상처뿐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노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돈도 재산도 아닌 스스로를 지키려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는 제 집 거실 창문을 열며 하늘에 있는 아내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꼭 지켜달라고 부탁했던 우리 집, 당신 말대로 끝까지 내가 지켜냈어. 저의 선택에 공감하신다면 댓글에 용기를 부탁드립니다.